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역사 분야, 특히 그리고 또 외교 분야인데 다시 또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관련한 외교부의 조작질이 계속해서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담당 공무원 경질하고 처벌하고 이와 관련해서 일본 측에다가 이거 원인무효 주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비난 방송들이 이제는 지네 편 안에서까지 정편 안에 MBN 같은 방송에서도 이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외교부가 그 전에 일본이 약속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식 해준다고. 추도식, 사도광산 이거를 뭐 유네스코 유산 등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추도식도 약속을 하고 올해부터 7, 8월쯤에 개최될 거라 이렇게 외교부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거 믿었어.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속이려고 이런 말을 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일본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냥 외교부가 혼자 지 마음대로 뇌피셜로 그냥 지어낸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지들이 한 짓이 뻘쭘하고 국민들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협상을 잘해가지고요. 추도식도 벌려주기로 했고요. 관련한 기록들도 전시하는 전시관도 만들기로 심지어 했고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라고까지 외교부가 넣어놨어. 근데 다 확정된 게 아니래. 근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전시관이 있기는 한데 유적지에서 한 10분 걸어가야 되는 저 아래쪽 구석지에 있는 거라서 일반 사람들이 접근도 할 수 없는 데인데다가 안에 있는 전시물도 무슨 뭐 한국인 노동자가 뭐 피해가 있었다든지 강제징용이 이런 내용은 아예 없고 그냥 현장에서 일하던 장면 사진이나 뭐 꽃갱이 뭐 그 당시에 입던 장비 이런 것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놓은 거고 자. 추도식은 기획한 적도 없고 외교부가 보세요. 외교부가 협상 당시에 일본이 합의 여부에 따라서 7월에라도 추도식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막판 합의 실패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미 쟤들은 등재를 끝냈는데 지금 무슨 합의를 다 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구라를 친 건데 이 정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글자도 믿으면 안 돼. 입마들이 하는 거는 무조건 다른 언어로 봐야 돼. 특히나 외교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역사에 관련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해도 너무나 외놈스럽게 밀정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일본 애가 그냥 나와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총독부야 지금. 그리고 외교부가 차마 총독부야. 일본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돌 맞을까봐 못할 것 같은 뻔뻔함을 지금 우리 정부, 우리 외교부가 이걸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입장 표명이라도 내놔 그러면. 오늘 뭐 현안 질의하는데 뭐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또 기밀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뭐 그 정도는 또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된다는 또 이런 개소리를 시작을 나라를 하겠죠. 그냥 팔아 넘기는 놈들이 지금 정부에 있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다 싹쓸이 해가지고 다 깜빵을 증축해야 돼. 김건희 관사를 증축할 게 아니라 깜빵을 증축해야 돼 진짜. 이거는 21글에 맡겨야 돼. 시고더니 멘트가. 해줬어요. 아무튼 문제는 이러한 외교적으로 이루어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불복할 수가 다시 이거를 바꿔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치. 이제 지금 한일 군사 동맹이니 뭐니 이 개소리들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의회를 거치지 않은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윤석열이가 꼼수로 독도도 주고 칠광구도 주고 그와 관련해 군사동맹 관련해서 사인을 해줘 버렸을 때, 자,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쟤네들은 효력이 있다고 우길 거란 말이야. 그리고 걔네들은 그 효력에 우선해갖고,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그냥 우리 쪽에, 우리 영토를 드나들고, 우리 해역을 드나들면서, 우리는 합법적인 거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그렇게 됐을 때 응징하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를 역사를 되돌리려면 전쟁을 해서 일본을 무릎 꿇리는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더하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깜빵에 보내가지고, 아, 얘들이 다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우리가 그걸 되돌려야 돼. 걔들 그래서 깜빵에 다 갔어.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근데 진짜 해방 직후에 하지 못한 역사 청산을 지금이라도 지금 해야 되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난 제일 두려운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을 왕따시키고도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무역 능력과 기술력, 그 다음에 수출 시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급격하게 망가뜨리고 있고, 물가나 뭐 아주 금융이나 외환보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유가 결론은 또다시 IMF 같은 사태를 촉발해가지고 경제 주권을 일본한테 떠넘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위메프 사태, 같은 거를 일으키고 있는 세력들의 배경 자본이 싱가포르에서 들어왔다고 봤는데 이게 다 일본 자금이더라는 거지.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계 증권 자금을 비롯해갖고 외국한 자금들이 싱가포르 계열 자본들인데 얘네들이 단순한 투자를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린 다음에 나중에 IMF 같은 사태를 만들고 거기에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또다시 한국의 경제권을 일본의 일본의 발밑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수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예전에는요, 예전에 IMF가 있었지만 사실은 일본 자금이 아니라 유태인 자금들이 들어와갖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들을 싹 뽑아 갖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랑 중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갖고 옛날 유태인 자본이 하던 어떤 그런 짓거리들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짐들이 자꾸 보여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 저지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 주권을 뺏기게 되면 사실은 외교력도 안보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한말에 우리가 왜 무너졌냐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그 당시에 고종이 나라를 잣같이 하고 경복궁 진다고 당백전 짓고 그래갖고 한국의 화폐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화폐 시장이 무너졌단 말이야. 당백전으로 해갖고 경복궁을 하기 위해서 100배 인프레된 돈을 뿌려가지고 그게 휴지가 되면서 조선 경제가 다 무너졌는데 그 당시에 조선 경제를 화폐를 대안하고 있었던 게 직물이었어요. 직물. 집에서 배틀로 짜갖고 하는 직물들이 대안화폐로 쓰이면서 그나마 시장에 쌀하고 직물이 그나마 시장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들어오면서 이 기계로 짠 방적 직물들을 풀어갖고 그 직물의 어떤 화폐 기능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진의 일본 상업은행 화폐를 대한화폐로 갖고 뿌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경제 주권이 일본인 손에 넘어가게 되는 계기를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싸움을 못해서 뭐 안보가 없어서 외교를 못해서 다 못했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경제 주권이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나라에서 내는 화폐를 믿지 않고 나라에서 내는 경제 정책을 믿지 않고 국산 물건을 사지 않는 상황이 된 거고 그 틈을 파갖고 일본 애들이 경제적 주권을 전부 다 쓸어 담아버리면서 결국은 이 나라의 경제가 넘어가고 국민들도 딸려 넘어간 거고 그래서 나라를 뺏기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 단계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빨리 이 정권을 끝내야 되겠다. 3년을 기다려주는 거는 만일에 나라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신창이 재기불능의 국가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